오늘은 CNN을 이용해서 패션 앱리스트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입력, 은닉, 그리고 출력증으로 이루어진 MLP, 즉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이용해서 앱리스트는 96.44%, 패션 앱리스트는 86.35%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MLP에서 아래에 보시는 이러한 CNN, 즉 두 개의 컨볼루션 레이어와 두 개의 풀링 레이어를 가지는 이러한 CNN으로 구조를 바꾼다면 과연 앱리스트와 패션 앱리스트의 정확도가 얼마나 향상되는지 아직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부터는 이러한 CNN을 설계하고 학습을 진행해서 과연 얼마나 성능 향상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이러한 CNN 구조에서 피처 익스트랙터, 즉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는 이러한 특징 추출기에 해당하는 컨볼루션 레이어와 풀링 레이어의 API를 보면 다음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컨볼루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conv2d, 풀링 기능을 수행하는 API는 maxpull2d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컨볼루션 기능을 수행하는 conv2d 함수를 보면 다음과 같이 5개의 파라미터를 가지는데 먼저 컨볼루션 레이어로 들어오는 채널 개수를 나타내는 인채널, 즉 컨볼루션 레이어가 있다면 이 레이어로 들어오는 이러한 채널을 나타내는 게 인채널이고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나가는 채널의 개수, 즉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연산을 수행한 다음에 나가는 요 화살표 부분, 이 부분이 아웃 채널입니다. 그리고 커널 사이즈는 컨볼루션 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필터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만약 커널 사이즈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커널 사이즈는 3이라고 하면 3 곱하기 3 크기의 커널 사이즈라는 것을 나타내고 스트라이드와 패딩은 우리가 이전에 학습했던 것처럼 필터를 얼마만큼 이동할 건지를 나타내는 게 스트라이드, 그리고 컨볼루션 연산을 하기 전에 그 입력 채널에 패딩을 할지 안 할지 나타내는 그 크기를 나타내는 게 패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다음 풀링 기능을 수행하는 이러한 maxpull2d API를 보면 커널 사이즈와 스트라이드라는 두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만약 여기 커널 사이즈는 2라고 이렇게 기술한다면 이 의미는 높이가 2, 너비가 2인 그러한 사각형 안에서 가장 큰 것만 나타내는 풀링 연산을 수행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피처 익스트랙터에서 중요한 API는 컨볼루션 레이어의 conv2d와 풀링 레이어의 maxpull2d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플랫 레이어라는 이 부분을 보면 이 플랫 레이어의 역할은 3차원 텐서를 1차원 벡터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아래의 표의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 피처 익스트랙터, 즉 컨볼루션과 풀링을 통해서 나오는 이러한 피처 익스트랙터의 출력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높이, 너비, 채널로 나타나는 그러한 3차원 텐서인데 우리가 일반 신경망인 완전 연결층과의 연결을 위해서는 이렇게 3차원 텐서가 1차원 벡터로 변환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3차원 텐서를 완전 연결층과 연결해주기 위해서 1차원 벡터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게 이 플랫 레이어이고 파이토치에서는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전의 데이터, 즉 3차원 텐서의 데이터를 뷰 명령을 이용해서 강제로 벡터 크기로 변환시켜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뷰-1 벡터 크기의 이 의미는 피처 익스트랙트에서 나온 배치 차원은 그대로 유지해주고 3차원 텐서를 주어진 벡터 크기로 강제로 변환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CNN 기본 구조에서 피처 익스트랙터 부분과
디스플레이 레이어 부분의 API는 알아보았는데 여기 컴보2D에서 보이는 인채널, 아웃채널, 즉 채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명확하게 개념을 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파이토치 코드를 진행하기 전에 이러한 채널이 무엇이고 입력 채널, 아웃 채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데이터는 높이, 너비, 채널로 이루어진 이러한 3차원 텐서라고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높이라는 것은 이미지의 세로 방향의 픽셀 수, 그리고 너비는 이미지의 가로 방향의 픽셀 수, 그리고 채널은 이미지의 색 성분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아래의 이미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높이는 세로 방향에 몇 개의 픽셀이 있는지를 나타내고 너비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로에 몇 개의 픽셀이 있는지 나타내는데 채널은 이미지의 색 성분을 나타낸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딥러닝에서 채널은 한 개의 개별적인 데이터라고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즉 아래에 흑백 이미지를 보시면 흑백 이미지는 높이, 너비 1이라는 이러한 3차원 텐서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 얘를 통해서 보면 28 곱하기 28 곱하기 1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은 이 의미를 해석해 보면 높이가 28, 너비가 28인 한 개의 데이터가 있다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즉 28 곱하기 28 곱하기에 해당하는 한 개의 데이터가 있다. 이것이 흑백 이미지라고 이해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컬러 이미지도 동일한 원리를 적용해 보면 컬러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높이, 너비 3이라는 이러한 텐서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 이 3이라는 게 바로 3개의 채널을 나타내지만 우리가 방금 해석한 그러한 내용으로 보면 3개의 개별적인 데이터가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28 곱하기 28 곱하기 3이라고 이렇게 28 곱하기 28 곱하기 3이라고 이렇게 나타내는 컬러 이미지는 딥러닝에서 해석해보면 높이가 28, 가로가 28인 3개의 개별적인 데이터가 있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무난할 것 같습니다. 즉 앞으로 딥러닝에서 데이터가 흑백인지 컬러인지 이 색깔을 구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채널이라는 것은 그냥 개별적인 데이터 개수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기 1 또는 3 또는 32, 64 이렇게 다양한 숫자가 오더라도 딥러닝을 해석하고 따라가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여러 개의 채널로 이루어진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컨볼루션이 어떻게 연산되는지 알아보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개의 채널을 가진 데이터에 대해서 컨볼루션을 하기 위해서는 컨볼루션의 원래 수학 공식에 기반해서 여기 대응되는 필터의 개수도 입력 채널의 개수만큼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시면 입력 채널은 2개인데 필터는 3개라서 마치 개수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컨볼루션이 어떻게 수행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먼저 한 개의 필터는 입력 채널 개수와 일치하도록 확장이 됩니다. 즉 입력 채널이 2개고 필터는 1이라 필터 하나는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입력 채널 개수가 2개니까 이 개수에 맞춰서 필터 1이 2개로 확장이 되고 각각의 입력 채널에 대해서 필터가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한 다음에 임시적인 어떤 특징 맵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임시적으로 만들어낸 특징 맵을 더해서 한 개의 최종 출력 채널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그림에서 보시면 입력 채널이 2개니까 이에 대응되는 필터도 2개. 필터 1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지만 각각의 필터가 필터 1이 입력 채널에 대응돼서 한 개의 출력 채널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필터 2도 입력 채널이 2개니까 우리가 보기엔 필터 2가 한 개처럼 보이지만 실제 각각의 입력 채널에 대해서 대응되도록 이렇게 필터 2가 확장이 돼서 임시 특징 맵을 만들고 이걸 더해서 출력 채널 2, 즉 두 번째 출력 채널을 만들어내고 마찬가지로 세 번째 필터도 이렇게 2개로 확장이 돼서 각각의 입력 채널에 대해서 연산을 수행해서 최종적인 출력 채널 세 번째를 만들어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어떤 한 개의 출력 채널, 즉 여기 보면 3개의 출력 채널이 나왔지만 이 각각의 한 개의 출력 채널은 각각의 입력 채널과 한 개 필터의 컨볼루션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컨볼루션 층에서의 출력 채널의 개수는 반드시 필터의 개수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이 예에서는 필터가 3개이기 때문에 출력 채널도 3개. 만약에 필터의 개수가 64개다. 그러면 당연히 출력 채널도 64개가 나온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이렇게 GPU를 사용할 수 있으면 디바이스는 CUDA라는 이러한 값으로 설정한 후에 패션 앱리스트 데이터를 다운로드 할 계획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패션 앱리스트 데이터는 dataset.fashion 앱리스트를 이용해서 다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운할 때 트레인은 true로 하면 6만 개의 트레인 데이터가 다운되고 트레인은 false라고 하면 1만 개의 테스트 데이터가 다운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트랜스폼을 to tensor라고 지정하면 이미지의 원래 값은 0에서 255의 픽셀 값인데 이러한 픽셀 값을 0과 1 사이의 값으로 정규화 시켜주는 코드가 바로 to tensor라는 걸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은 후에는 이제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학습 중에 오버피팅을 확인하기 위해서 트레인 데이터의 일부를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분리할 예정인데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총 트레인 데이터셋은 처음에 6만 개였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85%는 트레인 데이터로 남겨두고 전체 데이터의 15%만큼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랜덤 스플릿으로 분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해서 총 데이터 개수를 확인해 보면 처음에 즉 다운받은 트레인 데이터는 6만 개였는데 분리한 후에는 트레인 데이터는 5만 1000개,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9000개,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는 그대로 10,000개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과 같은 이러한 myCNN 모델이라는 클래스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nit 함수를 보면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다양한 계층을 정의해 두는 걸 알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컨볼루션 층 convo2d를 보면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필터의 개수가 32개, 즉 출력 채널의 개수가 32개로 정의한 걸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컨볼루션 층인 convo2d에서 아웃풋 채널이 64라는 것은 해당되는 컨볼루션 레이어에 옆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총 64개의 필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데이터를 전달해서 최종 출력 값을 계산하는 forward 함수를 보면 먼저 우리가 구현한 CNN 모델로 들어오는 데이터의 쉐입은 28 곱하기 28 곱하기 1, 즉 높이 28, 너비 28, 그리고 채널이 하나인 이러한 데이터가 들어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으로 들어온 데이터가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컨볼루션과 폴링층을 거쳐가며 최종적으로는 28 곱하기 28 곱하기 1이라는 이러한 데이터 쉐입이 최종적으로는 7 곱하기 7 곱하기 64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변하는 과정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알아보면 먼저 우리가
conv2d를 정의할 때 패딩은 1, 즉 패딩을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패딩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컨볼루션 층을 통과한 데이터는 크기는 변하지 않고, 여기 보시면 28 곱하기 28 곱하기 1인데 패딩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요 컨볼루션 층을 통과해서 나온 요 데이터도 크기는 그대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컨볼루션 층에 포함된 필터가 32개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28, 28, 1이라는 이러한 데이터가 첫 번째 컨볼루션 층을 통과해서 나오니까 28 곱하기 28 곱하기 32 이렇게 출력 채널의 개수가 필터의 개수와 동일하게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컨볼루션 층도 보면 패딩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처음에 입력으로 들어간 데이터는 14, 14, 32라는 이러한 데이터가 들어갔는데 컨볼루션 층을 통과해서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 14, 14, 64, 즉 데이터의 크기는 그대로고 출력 채널의 개수만 2배로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맥스플링 층을 보면 맥스플링 층은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커널 사이즈는 2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이 맥스플링 층을 통과한 데이터의 크기는 절반, 즉 2분의 1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따라가 보면 맥스플링 층으로 들어온 데이터는 처음에 28, 28, 32였는데 이 맥스플링 층을 통과하고 나면 데이터 크기는 절반으로 줄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28, 28이 14, 14로 크기가 절반으로 준 다음에 채널의 크기는 변화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컨볼루션 층을 통과한 데이터는 14, 14, 64였는데 플링 층을 통과하니까 데이터 크기는 7 곱하기 7로 바뀌고 채널의 개수는 그대로 64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모델 클래스를 정의했기 때문에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myCNN 모델이라고 해서 모델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손실함수와 옵티마이저를 정의하면 이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데 여기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는 이러한 손실함수를 보시면 이 손실함수 안에는 내부적으로 소프트맥스 함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이렇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함수는 내부적으로 우리가 모델에서 출력하는 여기 이 부분 로짓이라는 이 값에 소프트맥스 함수를 먼저 적용시킨 후에 그 값을 가지고 손실함수를 계산한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학습과 검증을 위해 다음과 같이 트레인 함수와 밸리데이션 함수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레인 함수에서는 신경망을 학습 모드, 즉 모델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시키는 이렇게 모델.train이라는 이러한 함수를 이용해서 학습 모드로 전환을 한 후에 데이터 로더에서 배치 사이즈만큼 이미지와 정답을 가지고 와서 xtrain, ytrain으로 만들어주고 이러한 xtrain, 즉 입력값을 모델에 넣어주면 아웃풋이라고 하는 이렇게 모델의 예측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 예측값과 정답 ytrain을 비교해서 손실값을 계산한 후에 이러한 손실이 최소가 되는 아래 세 줄의 이러한 우체학 전파 코드를 이용해서 모델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시키는 것이 바로 모델.modeltrain이라는 이러한 트레인 함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신경망을 검증하는 evaluate, 즉 validation 함수는 현재 상태를 검증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먼저 모델을 추론 모드, 즉 검증하겠다는 이러한 모델.eval을 이용해서 검증 모드로 전환을 시키고 torch.noGradient라는 즉 미분을 하지 않겠다는 코드가 명시적으로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미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모델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시키지 않겠다는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다른 코드는 다 트레인 코드와 비슷하지만
이 추론 모드, 즉 evaluate 코드에서 보시면 train 함수에 있는 요 세 줄의 오차 역전파 코드가 evaluate 함수에는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train 함수는 손실값을 기반으로 모델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시키는 이러한 오차 역전파 코드가 있고, evaluate, 즉 현재 상태를 확인만 하는 이러한 evalue 함수는 업데이트 시키지 않고 현재의 어떤 평균 오차를 계산하고 정확도만을 계산하는 이 코드만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train 함수와 evaluate 함수가 모두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총 20번 반복하면서 학습, 즉 train과 검증을 진행해 보면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트레인 데이터와 밸리데이션 데이터의 로스 값은 감소하고 정확도는 증가해서 최종 20번째에는 약 93% 이상의 정확도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손실함수와 정확도를 보면 다음과 같이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오버피팅이 거의 없이 손실값은 감소하고 정확도는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1만 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러한 테스트 함수를 평가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총 1만 개의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약 92.62%의 정확도를 갖는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전에 우리가 MLP에서 확인했던 86.35보다 상당히 높은 정확도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CNN을 이용한 패션 앱리스트 예제는 이제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CNN을 이용해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컬러 이미지인 CIFAR10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